자, 저번 영상에서 했던 것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프리즈 버튼이 여기 오른쪽에 보실 수 있는 텍스트 버튼입니다. 이 텍스트 버튼 아래에 프리즈라는 로컬 스크립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프리즈 버튼은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 이벤트를 듣고 있고, 이벤트 발생 시 실행될 함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는 현재 캐릭터에 얼음이 없을 경우 프리즈 이벤트를 서버에 발생시킵니다. 이 freeze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서버에서 이를 처리하는 코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오른쪽에 보시는 이벤트 핸들링이라는 파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freeze 이벤트는 또 오른쪽에 보시는 replicated storage 안에 있습니다. freeze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서버에서 실행할 함수가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캐릭터 휴머노이드의 워크 스피드와 점프 파워를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얼음을 클론하여서 위치를 휴머노이드 루트 파트와 동일시하고, 그 다음에 웰드를 만들어줌으로써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를 다른 플레이어가 터치했을 때 생길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합니다. 터치한 파트의 부모인 캐릭터가 현재 캐릭터가 아니고 다른 플레이어의 캐릭터일 경우, 그리고 러너일 경우에만 이 터치 커넥션을 없애주고 아이스 클론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다시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게 휴머노이드의 워크 스피드와 점프 파워를 원래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순례를 바꾸는 태그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두 명의 클라이언트로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5초 후에 게임이 시작된다든지 또 다른 맵으로 텔레포트 한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불필요한 코드는 현재 주석 처리해 놓은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순례가 된 플레이어에게는 몽둥이가 있고, 순례가 아닌 왼쪽 플레이어에게는 프리즈 버튼이 있습니다. 순례가 플레이어에게 다가가서 몽둥이질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순례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플레이어에게는 프리즈 버튼이 사라졌고 몽둥이가 생겼고, 오른쪽 플레이어에게는 프리즈 버튼이 새롭게 생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툴이란 것은 플레이어가 손에 들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생겼습니다. 툴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은 아래 핸들이라는 이름의 파트를 반드시 만들어야 플레이어가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툴을 착용한 후에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Activated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여기 그 이벤트 발생했을 때 실행될 함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디바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플레이어가 1초에 수십 번씩 반복해서 클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애니메이션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툴이 다른 플레이어에게 닿았을 때 그 터치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리스너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터치 이벤트가 1초에 수십 번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 놓았고, 터치된 파트의 부모가 캐릭터인 경우, 그리고 그 캐릭터가 얼음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 그 캐릭터로부터 플레이어를 알아내서 태그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코드입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기 전에 메인 스크립트에서 플레이어에게 태그를 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순례를 정하고 러너에 설정을 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먼저 choose 태거라는 함수를 보시면 우선 플레이어 중에서 임의로 순례를 한 명 정합니다. 그리고 string value라는 인스턴스를 새롭게 만들고 그 이름을 태거라고 하고 캐릭터 아래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배트를 클론하여서 해당 플레이어의 백팩 안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으로 setup runner 함수를 보겠습니다. 플레이어에게 만약 태거라는 그 태그가 없는 경우에만 toggle freeze 이벤트를 발생하고, 또 runner라는 태거들을 이제 이 플레이어들 안에 넣어주게 됩니다. toggle freeze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 러너들은 freeze라는 버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한번 테스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플레이어 2가 순례, 즉 태거로 설정되었습니다. 서버 측의 익스플로러를 살펴보시면 여기 플레이어 2에 태거라는 태그가 있고 플레이어 1에 러너라는 태그가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글 프리즈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리모트 이벤트로 fire client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벤트는 replicated storage에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를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하는 코드는
toggle freeze라는 로컬 스크립트 안에 있습니다. freeze 버튼이 현재 보이면 안 보이게, 안 보이면 보이게 하는 코드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태그 이벤트를 서버에서 처리하는 코드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러너였던 플레이어에게는 태거, 태거였던 플레이어에게는 러너라는 태그를 줍니다. 그리고 토글 프리즈 이벤트를 두 플레이어 모두에게 발생시켜 줍니다. 그리고 태거가 가지고 있던 툴을 전부 없애줍니다. 그리고 배트를 새롭게 클론하여서 새로 태거가 될 플레이어의 백백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태거의 속도를 0으로 만들고 5초간 못 움직이게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숫자가 다른 이유는 술래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설명이 끝나가서 지금부터는 메인 스크립트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테이터스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replicated storage 안에 있습니다. 이 스테이터스라는 것은 처음에 플레이 영상에서 보셨을 때 여기 맨 위에 나타나는 그 현재 게임의 상황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일단 이 메인 GUI에서 이 메뉴 버튼을 제가 보이지 않게 설정하고 이 스테이터스 GUI를 보여에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스테이터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맵과 배트가 있습니다. 각각은 이 서버 스토리지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될 이 while문을 보겠습니다. true인 동안 계속 반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반복문은 계속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일단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이 스테이터스의 값을 not enough players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한 플레이어가 2명이 이상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1초씩 기다려줍니다. 여기서 get available player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vailable players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현재 이 게임에 접속한 플레이어들을 모두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game.players getplayers라고 하면은 현재 이 게임에 접속하여 있는 모든 플레이어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pairs라고 하게 될 경우에 각각의 플레이어가 있었을 때 그 플레이어의 인덱스와 각각의 플레이어를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쭉 있을 때 이 pairs라고 할 경우에 이 1일 때 킴, 2일 때 리, 3일 때 파크 이런 식으로 제가 요소들을 돌아가면서 그 요소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가 만약 in 메뉴, 즉 메뉴에 있지 않으면은 이 available players라는 테이블에 삽입을 합니다. 일단 이 in 메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시 이벤트 핸들링 탭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플레이어가 추가되었을 때 그 이벤트에 대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추가되었을 때 저희는 또 불 밸류라는 인스턴스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인스턴스의 이름을 in 메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저희가 플레이를 할 때 처음에 이 게임에 들어왔을 때 자, 다시 처음에 보이는 화면을 보이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를 보이지 않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모든 플레이어들은 이 화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플레이어가 in 메뉴라는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나온 김에 이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에도 이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는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그 이벤트 또한 여기서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플레이 클릭 이벤트라는 것이 있는데 자 우선 서버 쪽 말고 클라이언트 쪽 코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GUI라는 로컬 스크립트에 보면 이 플레이 버튼
즉 이 플레이 버튼은 스크립트의 parent.menu의 플레이 버튼입니다. 이 스크립트의 parent의 메뉴의 플레이 버튼, 즉 이 플레이 버튼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플레이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버튼의 왼쪽 마우스를 눌렀을 때 실행될 함수가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스테이터스 GUI, 여기 보시는 이 스테이터스 GUI가 원래는 보이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것이 보이게 되고 플레이 클릭 이벤트를 눌렀다 하는 이벤트를 서버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뉴를 보이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제 플레이 클릭 이벤트를 서버에서 다루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이 플레이 클릭 이벤트 또한 사실 replicated storage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각각 플레이어 안에 있는 in 메뉴라는 인스턴스를 그냥 삭제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available players로 그 플레이어는 설정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삽입된, 즉 플레이 버튼을 누른 플레이어만을 토대로 저희는 게임을 실행해야 됩니다. 사실 2명 이상이 아니라 3명 이상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플레이할 때 2로 바꿔놓은 것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최소 3명의 플레이어가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맵을 일단 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맵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서버 스토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한다 해서 저희가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복사된 맵이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3명의 플레이어가 모였기 때문에 5초 후에 게임이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이 스테이터스 밸류를 바꾸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스테이터스 이 GUI 값이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가 또 로컬 스크립트에서 스테이터스가 get property changed signal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스테이터스의 value라는 것이 바뀌었을 때마다 발생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를 리스너 하는 함수를 연결해 놓았는데 그래서 이 스크립트의 parent.status.gui의 텍스트를 이 스테이터스 밸류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 스테이터스 밸류가 바뀔 때마다 이 GUI에 있는 텍스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바뀌는 스테이터스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순례를 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플레이어들을 일단 모두 텔레포트를 시킵니다. 이 텔레포트를 시킨 함수는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로 맵을 받고 두 번째 인자로 플레이어 인자를 받습니다. 스폰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저희 만들어 놓은 맵 폴더 안에 스폰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3개밖에 안 만들어 놨지만 이 맵이 처음에 죄송합니다. 이 새로운 맵으로 플레이어들을 이동시킬 때 각각의 플레이어들을 랜덤한 스폰 포인트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플레이어들을 이 스폰 포인트 중에 랜덤하게 선택해서 이 플레이어의 이 몸통 위치를 이 포인트의 위치 그리고 이 포인트보다 좀 더 높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게 여기 가운데 있는 게 Y이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높이 왜냐면 이게 0으로 되었을 때 이 스폰 포인트와 일치할 수도 있어서 플레이어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0보다 큰 값으로 전 충분히 큰 값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텔레포트를 해준 후에 이제 순례를 정합니다. 아까 이 두 함수는 아까 본 함수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의 중에 임의로 순례를 정하고 태그를 주고 또 이 몽둥이를 클론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줍니다. 그리고 러너들에게는 이제 프리즈 버튼이 보일 수 있게 해주고 러너라는 태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러너의 숫자는 사실 이 플레이어 중에서 이 태거의 숫자입니다. 현재로선 태거의 숫자를 1명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게임 시간은 100초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초 지날 때마다 스테이터스의 값이 몇 초 남았다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러너 중에 아이스, 얼음에 있는 플레이어가 1명 있으면은 이 얼음에 있는 그 러너들의 수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아이스에 있는, 즉 얼음에 있는 그 도망자들의 숫자가 전체 도망자들의 수와 같으면, 즉 모든 그 도망자들이 얼음 상태에 있으면은 사실 태거가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초가 다 되면은 그냥 러너들이 이긴 것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코드는 시간초가 다 되었을 때의 코드입니다. 태거인 경우, 또 태거의, 즉 술래인 경우 태거 이 태그를 삭제해주고 걷는 속도를 다시 정상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지금 빼먹은 코드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태거가 가지고 있던 그 배트를 모두 없애주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 코드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코드가 아니고, 저희가 이벤트 핸들링에서 아까 태그 이벤트가 있는 곳에 있던 여기 delete tool이라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너들에게는 이 러너들의 태그를 또 삭제하고, 만약 얼음에 있는 그 상태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얼음에 있는 경우라면 얼음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시 보시면 이 워크스페이스에도 이 스폰 로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비에도. 그래서 게임이 끝났을 때 다시 로비에 이 스폰 로케이션 중 아무거나 하나를 정해서 이 플레이어의 휴머노이드 루트 파트를 이 로케이션보다 조금 더 위에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충분한 플레이어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띄워주시면 게임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